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 주부가 전 남편 그리고 현재의 남편,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끔찍한 사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소소한 사기까지 지능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사기와 관련된 두 가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이고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월 초에 열린 2015 다함께 정책 엑스포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대표들을 만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당 사상 아마 정책 엑스포를 정당에 직접 주관을 해본 사례가 없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 초에 벚꽃을 필무렵에 우리 국회 내에서 정책 엑스포를 우리 정당이 중심이 되고 우리 당 출신 지자체, 과격 또는 기초 이렇게 묶어서 함께 대단히 큰 행사를 약 3일 동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담당했고 관심 있던 분야가 이제 적합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 중소 유통업자들과 함께 도란도란한 얘기를 나누는 프로를 한번 만들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온지 궁금하고요. 또 이걸 의정활동에 어찌 반영을 하실지 계획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적합업종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 꽤 오래된 얘기죠. 옛날에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폐기되면서 적합업종 제도가 생기고 상생 동방연회인가 동반성장연회인가 생기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엑스포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유통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함께 부스도 운영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좀 듣는 도란도란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3세 경영이 들어가면서 그 3세 경영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현상이 만들어졌죠. 특히 그 빵집, 떡볶이, 순대, 이 글로벌 수출을 해야 될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데까지 3세 경영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적합업종으로서 현재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자율 합의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자율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만들 수 있는 틀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임위 활동을 산업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풀어보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그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이 그 계란 유통업체, 계란 있잖아요. 우리가 식탁에서 많이 쓰는 계란. 계란 유통업체 회장 하실 말씀이 참 인상에 남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 알에 100원도 안 되는 계란 판매까지 글로벌 기업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하소연할 때 참 정치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이 형법 개정안과 또 다른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때문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아주 극악무도해지고 있다는 생각, 엄청나게 지능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이번에 발의하신 보험 사기와 관련된 형법 또 이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보험 사기가 이제 일반화돼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나이론 환자도 많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안에 참 그냥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일반화돼가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의 온정주의랄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것은 형법과 특별가중법 개정안 모두 보험 사기죄를 신설해서 일반 사기죄보다 좀 더 엄히 처벌하자는 취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험 사기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국민 전체로 이게 전가되고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피해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와닿는 것이죠. 지난해 금융감독과 수사기관에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6천억이에요. 6천억. 예, 나타나고 보험 사기 혐의냐만 해도 8만 명이 넘습니다. 금액과 있는 둘 다 금감원이 보험 사기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네. 지난 2001년부터 해서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네. 최대치라고 합니다. 엊그저께는 또 무슨 20대 젊은이들을 알바로 고용을 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시켜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수법으로다가 또 엄청나게 이익을 취한 일당이 잡혔더군요. 뭐 뉴스에 거의 건너지가 않죠. 매일 그렇습니다. 아침 신문 보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용도 들어가면 보험 사기와 관련되고 연관되는 일들이 네. 너무나 많죠. 날로 그래서 제가 좀 네. 말씀 좀 더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보험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피해 네. 규모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험 사기 규모가 연간 3조 4천억이래요. 3조 4천억. 예. 네. 이런 보험사들이 그의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만 해도 약 27조 4천억. 12.4%에 네. 우리가 연간 총 지급하는 걸로 하면 약 280조 정도 지급되는데 27조 4천억이 간다는 것이죠. 이를 국민 1인당 환산해 보면 7만 원. 네. 1가구당 한 사람 약 20만 원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관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 인사가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서 선량한 전체의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네네. 전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보험 사기들, 이 사건의 유형도 좀 다양화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보험 사기가 단지 경제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방화, 네. 반인륜적이고 사회 규범을 네. 파괴하는 중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컨대 아까 뭐 예를 들어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온 세상 경악케 했던 전 남편, 네. 시어머니 그리고 재혼한 남편까지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그게 보험금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보험금 사기 사건이죠. 네. 이런 구체적인 통계치를 보면 정말 놀라운 정도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펴낸 보험범죄 형사 판례집에 따르면 2013년 강력범죄가 수반된 보험 사기 적발 액수는 1,025억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무려 27%나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네. 강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살인, 상해치사 등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보험 사기 액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는 살인, 상해치사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2011년에 46억 4,500만 원, 2013년에는 그 배에 달하는 98억 3,500만 원. 네.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오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 보험 사기를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건데 형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또 기대하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형법을 살펴보면은 347조의 사기죄가 있는데요. 네. 사기죄는 두 가지는 돼 있어요. 하나는 일반 사기죄와 네. 하나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고 해서 돼 네. 있는데 지금 보험 사기는 일반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기죄에서 보험 사기 보완을 별도로 분류해서 처리하자. 그래서 347조의 3을 신설하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나 그 형이 엄해집니까? 굉장히 좀 엄해집니다. 지금 네. 보험 사기가 네.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 네. 돼 있던 것을 15년으로 늘리고 아유. 지금 벌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한 네. 5천만 원 정도로 늘려가지고 좀 보험 사기와 관련된 보험 사기는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부수로 따르는 네. 사건들이 살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리는 것들이 아까 우리 뭐 전 남편, 뭐 그렇죠. 시어머니 이런 사건에 봤던 네네. 것처럼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이는 것이 네네. 맞다는 생각에서 일반 사기 10년에서 15년 네. 그리고 2천만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는 형태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일부의 목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사법부 일각에서는 이 보험 사기죄를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게 준비하면서 좀 전문가들 얘기를 만나보니까 네. 특히 우리의 보험 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온정주의 같은 게 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병원에서도 뭐 좀 소위 얘기하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나이롱 환자라든가 이런 네. 것을 그냥 묵과해주고 서로 뭐 용인되는 그런 네. 사회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 대단히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바늘도둑같이 생각하지만 이거 큰 소도둑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게다가 심각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까지 수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그래서 있는 과잉입법이 것이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과잉입법이 네. 아니고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 인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은 네. 이 보험 사기와 관련된 보는 눈이 네.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보험 사기죄는 그럼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훨씬 더 네. 중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려고 도모하던 자들도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범죄는 그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 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세지지 않습니까? 중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범죄를 기획을 하잖아. 이게 보험 사기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 아주 큰 범죄 같은 거, 보험 사기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네.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못하게 하는 하나의 예방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해외 보험사도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광고들도 많이 하던데 이 보험 사기가 뭐 비단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보험 사기죄와 관련해서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그 입법을 하면서 외국 사례도 보고 내용 좀 파악을 해봤어요. 네. 보험 사기는 단지 우리나라만 특수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 쭉 보니까 그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도 개정과 같은 취지로 보험 사기죄를 일반 사기죄 구분을 했더라고요. 네. 아마 다른 나라 입법계를 보서라도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보험과 관련된 지능형 범죄가 그동안 많이 있어 왔고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네. 하고 더 강화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선진국부터 그런 현상들이 입법이 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함께 발의하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같이 만든 게 하나의 쌍둥이법이죠. 이거 가면 네네.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네네. 것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줄여서 특경가법이라고 합니다.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형법 개정 같은 취지예요. 특정가법 제3조는 사기죄 경우 그 편취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 개정안에 따라서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 가중처벌 규정에 보험 사기죄를 당연히 포함시켜 이를 세트로 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죠. 네. 옛날 사기죄 같이 넣어가지고 일반 사기죄 넣어가지고 했던 것을 보험사를 별도로 구분되니까 일반 사기에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중처벌에서도 일반 사기하고 구분해서 네네.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가면 자동스럽게 세트로 가야 될 법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가 기준이 따로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일반 사기죄도 그와 마찬가지 있는 예, 것처럼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네. 누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보험 사기의 또 다른 문제가 결국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제 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거, 선의의 다수의 가입자가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근데 인식이 잘 안 됐다. 네. 아니, 뭐 남의 일이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네.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일반 사기 범죄에 비해 사회적 관심, 경각심이 낮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그 이유는 보험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 계약자들인데 이는 간접적인 피해자로 인식돼서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네. 피해 잡는 범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실제 보험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네. 1명이 네. 보험 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만 보더라도 3명 중에 1명이 용인한다고요? 예, 네. 그리고 좀 온정주의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라고 보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죠.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사기 미수.
정도의 미약한 처벌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토양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험 사기가 공동체에 얼마나 커다란 부담을 주는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좀 다른 얘기인데 지역구가 경기 광명시 갑이시죠? 지역 현안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 현안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 광명 갑에서 시장을 민선 2기 3기 8년을 하고 와서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오래된 시가지,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도시의 재개발, 도시를 하나의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지난 2010년 5월달에 발표했던 보금자리 주택이 취소되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다 시켜놓고 특별 관리 지역으로 만드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집어넣고 충분한 기업들을 유치해가는 일들이 이제 아파트 짓는 것이 취소가 됐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채워넣을 것이냐, 저희 R&D 같은 그런 업종들, 그런 연구 시설들, 연구 기관들 이런 것들 유치해가면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의 현안이고, 좀 길게 도시를, 미래를 다시 바꿔가는 일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향후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 산업위에 있으니까 우선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이란 법안들, 그리고 특히 양극화와 관련돼서 어려운 우리 골목 상권을 지켜내는 업체, 상생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에 관심이 많고요. 제가 원래 세무사예요, 본업이. 그래서 세법과 관련된 일을 꾸준하게 매년 관심 있게 지켜서 1년이면 적어도 한 5건씩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전문가들, 세무사 그룹들과 협의해서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세 쪽의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분야, 우리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출해서 입법을 추진한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